이번 영상에서는 변화한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포스코홀딩스 주요 사업부인 철강, 리튬과 더해서 지주사 관점의 자회사 지분 가치까지 전부 합쳐서 정확한 유일무이 포스코홀딩스 최신 밸류에이션 자료를 공유합니다. 서두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딩스는 대부분의 핵심 사업부와 지분 가치를 합산할 경우 낙관적인 변의 시나리오 리튬 40달러 기준 10만 톤까지 염화 확장 시 263만 원의 엄청난 업사이드를 가진 기업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든 산출 근거를 포함하니 며칠간 자료를 모아서 취합한 만큼 독자분들의 기업 분석에 이 짧은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시한 철강부터 살펴보면 먼저 자세한 설명에 앞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1억의 영업이익이라도 앞으로의 성장성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를테면 주가 관점에서 철강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1억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리튬 염호 1억의 영업이익을 똑같이 평가할 수 없으며 아시다시피 이것이 순이익으로는 PER, 영업이익으로는 POR입니다. 고 이종훈 센터장님 말씀과 같이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는 과거 1990년대 한국 경제성장기의 위상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포스코의 본업 철강은 물론 현재 동사의 튼튼한 캐시카우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철강 사업부의 사이즈가 앞으로 2배, 3배씩 성장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장주 관점에 PER, POR을 20배, 30배씩 부여할 수 없고 그렇게 계산한다면 전체 데이터가 뻥튀기 됩니다. 포스코 철강 사업부는 과거 2022년 당시 코로나 이후 전세계 모든 자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유동성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영업이익 멀티플 4배에서 5배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2023년도 이후의 동사는 영업이익에 대해 약 10배의 멀티플 시총을 부여받았지만 이때는 철강 외에도 2차 현지 기대감에 따른 밸류가 섞였기 때문에 철강의 영업이익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포스코홀딩스 철강 사업부도 계속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만성 적자 사업부 장가항을 잘라내는 등의 노력으로 성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봐도 코로나 이후 유동성 호황기 분위기에서도 4배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사실 이것보다 더 평가가 크게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낙관적으로 1년 기준 철강에서 4에서 5조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가총액으로 18.5에서 23.2조의 가치이며 지금 2026년 기준 당장 철강의 가치는 약 10.5조 원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유동성 호황기만큼 시중에 현금이 넘쳐 흐르지는 않지만 5,000피를 논하는 한국 증시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밸류도 아예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 애널리스트들은 포스코의 철강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컨콜에서도 리튬은 쏙 빼놓고 철강에만 집중 질문 공세를 퍼붓는데 2차 현지 밸류가 철강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반대로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산 가치는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 다음으로는 리튬입니다. 경함형과 염세형을 따로 보는 것이 독자분들께서 헷갈리지 않을 테니 저는 오늘 둘을 나누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함형 리튬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스포디움 전광 돌덩어리에서 리튬을 빼내기 때문에 증발 연못을 활용하는 염세형보다 원가가 비싸고 순도도 떨어집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필바라 리튬 솔루션 43,000톤 규모 경함형 리튬 생산 캐파를 갖추고 있으며 더해서 얼마 전 공개된 호주 광산 지분 투자로 탑티어급 리튬 스포디움 광산 두 곳에 대한 지분 15%씩을 획득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경함형 리튬의 원가는 염수형보다 많이 비싸서 kg당 15불 내외, 중국은 지역에 따라 이보다 훨씬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나온 실적 데이터 팩은 25년 3분기까지인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는 현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이런 실적 흐름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까지 합니다.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은 가격의 방향성이 비슷하고 최근까지도 둘의 판가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탄산 리튬을 기준으로 보면 달러 환산 시 12불을 넘지 못했고 따라서 수익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리튬 판가는 20불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수익성을 기대해볼 수 있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추세라면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20불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한정한다면 다소간 보수적인 데이터가 산출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원가를 15불로 가정할 경우 kg당 5불의 마진이 남는 것이고 이는 25%의 마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불 판가 기준 95%의 수율과 환율 1,450원을 적용한다면 1.18조 원의 매출액과 25% 기준 약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호주 합작 리튬 제조사도 어지나 광산 캐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체 수익성이 달라지는데 20불 기준에서 1,500에서 4천억 원의 지분 수익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은 2050년까지 유효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밸류를 감안해서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로 계산해보면 20불 기준 경함형 리튬 사업부의 가치는 9에서 14조 원입니다. 40불 판가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62.5%까지 상승하는데 이 경우 약 1.5조의 영업이익과 호주 합작 리튬 제조사 가치를 합산하여 경함형 리튬 사업부의 밸류를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 40불 기준 어지나와 마운트 메리언의 6% 스포디움 판가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0불 기준으로 호주 합작 리튬 제조사에 대한 밸류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20불 기준 최대치 밸류인 8조로만 산입해 보겠습니다. 최종 계산은 마지막에 합산하기로 하고 대망의 염수 리튬을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남미 염호의 생산 원가는 5에서 6불 정도로 논의되기도 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9불 이상의 판가에서 양산 단계 수익성을 논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은 생산 원가를 9불로 잡고 계산식을 짜보겠습니다.
물론 포스코는 현재 25,000톤에서 향후에는 통상 캐파 10만 톤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이 생산 원가는 구불에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점점 절감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역시나 보수적으로 현재 드러난 자료만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램프업까지 대체로 끝난 1단계 25,000톤 염호를 풀 가동할 경우 95% 수율로 보정하면 매출액 규모는 약 7천억 원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원가가 9불이라면 20불 판가 기준 이익률은 55%이고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3,787억 원입니다. 같은 판가에서 캐파를 2단계 5만 톤까지 확장한다면 1.4조 매출에 7,500억의 영업이익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불 판가 기준인데 만약 마찬가지로 리튬 판가가 40불까지 올라간다면 이익률 55%가 아니고 9불 원가 기준에서 77.5%로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합니다. 즉 이 경우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이 영업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잠재 밸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7년 넘게 준비한 R&T나 염호가 엄청난 수익성이 있고 컨콜에 참여하는 한국 애널리스트들이 이를 애써 외면하며 굳이 주목하는 철강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40불 판가에서 5만 톤 캐파를 풀로 돌리면 여기서 연간 2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경험형을 끌 것도 없이 R&T나 염호 자체만으로도 2024년 포스코홀딩스 철강까지 싹 다 합친 기업 전체 실적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남미 염호 리튬 생산 캐파를 10만 톤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뉴스화되는 인접 염호 추가 매입은 IR 담당자의 말씀에 따르면 기존 10만 톤 목표와는 별개로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 12만 톤 이상의 규모로 덩치를 키운다는 것인데 40불 기준으로 한다면 이는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의 체급 자체를 바꿔버릴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난 사업부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국장에 상장되어 있어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앨범알에 대체로 빌리지만 특히 그 앨범알보다 강점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리튬 염호의 압도적인 수익성과 기술력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조사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가치도 밸류에 산입해야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포스코홀딩스가 각각의 상장 자회사에 대해 보유한 지분을 시가총액으로 가치를 계산할 경우 순수한 자회사 가치를 더하면 약 20조 원입니다. 이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50% 할인 등은 개별적으로 계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관점에서 큰 부분은 아니라 저는 그대로 산입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지분 가치를 나열해보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리튬 사업부는 물론 향후 성장성에 따라 현재에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현재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리튬 사업부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리튬 염호 캐파를 10만 톤까지 늘린다면 40불 판가에 풀 가동을 가정할 경우 약 4.3조의 엄청난 단일 사업장 영업이익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멀티플 20배의 밸류를 적용한다면 85조가량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정확히 가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홀딩스가 향후 소각하기로 약속했던 자사주 지분을 반영해서 소각 후의 주식수로 각각의 시가총액을 나눈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현재 기준으로 H현지 사업부를 완전히 소거하고 오직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철강에 대한 밸류만 적용한 뒤에 디스카운트 없이 현재의 지주사 가치를 전부 합산하면 약 39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이건 지금 당장의 가치이고 리튬은 말씀드렸다시피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보수적인 축의 가격 책정입니다. 물론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50% 한다면 토탈 밸류는 이보다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주당 38만원은 밸류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가격대로 보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38만원을 하회하는 주가 수준을 전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시장이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부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짓눌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만약 이후 어느 정도 20불 판가 기준으로 경험형과 염수형 리튬 생산 캐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각각의 사업부 추정 영업이익에 대해 성장주 관점으로 적정한 20배 정도의 멀티플로 밸류를 부여할 경우 70에서 80만원의 주당 가치가 산출됩니다. 즉 20불 판가 기준으로도 정상 밸류를 부여받는다면 가치를 보는 투자 관점에서도 향후 포스코홀딩스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합산값은 철강이나 자회사 지분가치 디스카운트 등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도 있으니 이 부분은 독자분들 개별적으로 계산식을 바꿔서 판단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리튬 판가가 40불 구간대에 머무는 등 상황이 좋아지고 염호를 포스코홀딩스 리튬 사업부의 덩치가 커질 경우 동사의 가치는 주당 100만원을 분명히 넘게 됩니다. 최근에는 특정 기업 간의 계약 해지권을 부풀리는 등의 노이즈로 쉽게 주가가 눌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리튬 염호로 인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실적을 보여준다면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한 바와 같이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장기 투자의 핵심 근거입니다. 나아가 만약 리튬 염호 생산 캐파 규모가 12만 톤 이상으로 확장된다면 또 리튬 염호의 평균 생산 원가가 DLE 기술력으로 9불보다 낮아진다면 또 리튬 판가가 40불을 넘어 전고점 80불 이상에 도전한다면 전체적인 실적 규모 그리고 동사의 주당가치 밸류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의 근거는 충분하고 리튬 판가가 이렇게 매일매일 오르는 상황에서 10년 차트 역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매도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국 증시의 주가 흐름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 최대 리스크 요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노이즈에 개의치 않는 차분한 주주분들도 계시지만 단기 전망을 내가 정확히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반토막씩 떨어져 계좌에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다른 섹터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참기 어렵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리튬 판가를 보면 같은 리튬 기업인 엘버말의 경우 리튬 판가 흐름을 정직하게 추종하는 한편 국장에 소속된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이 오르든 말든 갑작스럽게 리튬 판가와는 디커플링된 흐름을 보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기타 잔잔바리 호재들과 합쳐서 함께 반영하는 등 주포의 마음과 논리를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의 중장기 성장 비전을 믿고 투자하신다면 이렇듯 호재를 지연해서 반영한다거나 악재도 지연해서 반영하고 심지어는 여러 번 반영한다는 등의 정신나간 급등락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보자면 포스코홀딩스의 약 30만원대의 주가는 리튬의 가치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주가이며 심지어 최근 리튬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동사의 주가를 볼 때 확실히 이 나라 시장은 아르헨티나 염호나 호주 리튬 합작 투자에 따른 밸류를 제대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의도에서 픽해주지 않는다고 사업부가 증발한 것이 결코 아니며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는 일부 한국 기자들이 놀리는 것과 같이 수상한 동네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리튬은 분명히 희소해지는 자원이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염호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떠드는 트럼프 리스크나 북미, 유럽의 내연차 회계 가설은 이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문가 켄트 마스터스 엘버말 CEO가 언급조차 하지 않는 논할 가치조차 없는 유치한 소리일 뿐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독자분들께서는 신호와 소음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 최신 공부 자료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산출 공식이 좀 복잡하고 혹자는 길게 늘릴 내용을 초압축적으로 담았으니 이번 영상은 한 두어 번 정도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알찬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독자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